나는 미국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다. 한국에서 산지 3년 정도 됐고, 처음엔 그냥 한국 생활을 공유하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군대 관련 콘텐츠가 주력이 됐다. 댓글창에는 한국 예비역들, 현역 군인들, 세계 각국의 밀리터리 덕후들, 그리고 그냥 총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지난번에 젊은 한국 남자들을 대상으로 총기 조작 테스트를 했었다. 반응은 뜨거웠는데 댓글 중에 계속 눈에 띄는 의견이 있었다. 나이 든 세대를 테스트해봐야 해요. 좋아요를 수백 개 받은 댓글이었다. 8090년대에 군 복무한 한국 아저씨들이면 이 젊은 애들 완전히 압도할 겁니다. 답글들도 비슷했다. 자기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가 전역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눈 감고 총분에 조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나는 미국 사람이다. 총기 문화 속에서 자랐고 예리함을 유지하는 미군 퇴역자들도 많이 봤지만 전역 후 한 번도 총을 안 만져본 사람들도 많이 봤다. 근육 기억이란 게 분명 존재하지만 30년은 긴 시간이다. 하지만 댓글들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나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거리에서 만난 첫 번째 분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한국 아저씨였다. 회사원처럼 보였고 겉으로 봐서는 특별해 보이는 게 전혀 없었다. 전역한 지 32년 됐다고 했다. 1992년 전역?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다. 혹시 시간 되시면 짧은 인터뷰 하나 해도 될까요? 군대에서 사용하셨던 총기 기억나시는지 테스트해보는 건데요. 그분은 웃으며 흔쾌히 동의했다. 기억나려나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나는 비활성화된 M16 소총을 꺼냈다. 한국군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바로 그 총이다. 그분에게 건네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여기서 내가 놀란 첫 번째 순간이 왔다. 그분의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총을 받자마자 생각하는 시간도 없이 바로 안전장치를 확인했다. 손가락이 반사적으로 안전 레버로 갔다. 그 다음엔 놀이쇠 후퇴 손잡이를 당겨 약실을 확인했다. 장전 여부 확인. 기본 중에 기본. 와, 세이프티 체크 자동으로 하시네요. 응, 몸이 기억하네요. 안 하면 불안해요. 그분은 총을 들고 자세를 잡았다. 개머리판을 어깨에 밀착시키고 볼을 자연스럽게 붙이고 조준선을 확인했다. 세부적인 스펙은 기억 안 난다고 하셨지만 동작은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미국에서는요, 내가 말했다. 이 정도로 기억하는 베테랑 많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오래 지났으면. 그분이 웃었다. 한국 군대가 워낙 빡셌으니까요. 안 까먹으려야 안 까먹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아저씨 최전방의 기억. 두 번째로 만난 분은 더 충격적이었다. 60대 초반, 밝고 유머러스한 분이었다. 농담도 잘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타입. 전역한 지 거의 40년 가까이 됐다고 했다. 그런데 총을 건네자 표정이 달라졌다. 장난기 가득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집중된 눈빛으로 바뀌었다. 손놀림이 빨랐다. 정확했다. 망설임이 없었다. 안전장치 확인, 탄창 분리 재장착, 놀이쇠 후퇴, 약실 확인. 일련의 동작이 마치 어제 훈련받은 사람처럼 흘러나왔다.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주변에서 촬영을 지켜보던 스태프들도 박수를 쳤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다. 나 최전방 출신이에요. GOP. 최전방 경계 초소.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자리. 거기서 뭐 했는데요? 경계 근무요. 밤에 철책선 지키고 이상한 소리 들리면 바로 보고하고. 그때는 진짜 긴장 많이 했죠. 뒤에 있는 부대들한테 시간 벌어줘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미국인이다. 우리도 군대 있고 베테랑 존중하는 문화 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여기는 아직도 기술적으로 전쟁 중인 나라다.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그 최전방에서 실제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다. 그런 경험하고 나서도 이렇게 밝게 사시네요. 그래야죠.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근데 몸은 기억해요. 지금도 밤에 큰 소리 나면 깜짝 놀라요. 미국인이 본 한국 예비역의 진실. 촬영을 마치고 나서 나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미국에서는 군 복무가 선택이다. 지원해서 가는 거다. 물론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그건 개인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 모든 남자가 간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위협이다. 그리고 그 경험이 30년, 40년이 지나도 몸에 남아있다. 댓글이 맞았다. 한국 아저씨들은 정말 달랐다. 젊은 세대도 훌륭했지만 나이 든 세대는 다른 차원이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다. 한 스태프가 물었다. 미국 베테랑들도 이래요? 아니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특수부대 출신이나 전투 경험 많은 사람들은 비슷하겠지만 일반적인 징병제 출신이 이 정도로 유지하는 건 본 적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강도의 차이일 것이다. 한국 군대는 악명 높다. 힘들다는 걸 다들 안다. 그리고 그 강도 높은 훈련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위협 앞에서 복무했다는 현실감. 촬영 끝나고 보너스로 M16에 대해 설명했다. 이 총은 베트남전 때 처음 미군이 사용했고 한국군에게도 공급됐다. 지금도 한국에서 훈련용으로 쓰이는 것들 중 상당수가 그 시절 제작된 것들이다. 이 총으로 제가 처음 사격 훈련 받았어요. 한 아저씨가 말했다. 저도요. 다른 분도 거들었다. 세대를 넘어 같은 장비를 사용했다는 게 신기했다. 미국도 M16 오래 썼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징병제로 모든 남성이 같은 총을 만지는 경우는 드물다. 안전장치 위치, 탄창 분리 방식, 반자동과 자동의 차이. 설명하다 보니 한국 아저씨들이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순간이 좋았다. 국적은 달라도 같은 장비를 이해하고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 존경. 이 영상을 만들면서 배운 게 있다면 한국 예비역들에 대한 존경심이다.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갔다. 최전방에서 위험한 곳에서 젊음을 바쳤다. 그리고 그 기억을 안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회사원으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다. 손은 여전히 움직일 줄 안다. 몸은 여전히 반응한다. 만약 다시 전쟁이 나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아저씨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고 싶진 않죠. 근데 해야 하면 할 수 있어요. 몸이 기억하니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한국 아저씨들을 절대 얕보지 말라고.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에는 30년, 40년 전 최전방을 지켰던 전사의 기억이 살아있다고. 댓글창이 맞았다. 한국 아저씨들은 진짜였다.